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장, 11장, 우리 이론 관련해서,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날이겠고요. 오늘 10장에서는 간호 업무와 관련해서 법적인 의무, 우리의 법적 관계를 다룰 거고요. 10장 뒷부분하고 11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호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 간호 윤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내용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간호 관련 법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간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로 간호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정한 것이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것을 설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간호업무 수행할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위배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0장 먼저 우리가 간호 관련 법,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들 법을 잘 지켜서 아무런 간호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피치 못하게 간호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에 우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후로는 우리가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법과 관련해서 간호사고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법과 관련된 용어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정 용어 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4 해서 나온 부분. 그래서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정 용어 부분은 넘어가시면 용어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간호사가 제대로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환자에게 어떤 유해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먼저 우리가 의료 사고라는 용어, 이건 광범위한 거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료사고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의료사고 중에서도 간호사가 저지른 사고를 우리가 간호사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는 것이 있죠. 불법행위. 여러분들 불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간호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됐을 때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은 간호사가 위법한 행위하고 환자에게 나타난 위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가 피해가 있는데 그것이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를 우리가 불법행위다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법 우리의 행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과오다, 과실이다, 주의무다, 주의무 태만이다, 부정행위다. 우리 교재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요거는 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과오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말플렉티스라고 합니다. 말플렉티스가 있고, 요 과오는 뭐라고도 하냐면 우리가 부정행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부정행위 같은 거예요.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과오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 그래서 네글리전스. 그래서 과오와 과실, 여러분들 용어 개념 묻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가려지는 것이 요 과오하고 과실,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오와 과실, 불법행위 공통점은 뭐냐면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행위는 잘못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불법행위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과오나 과실 같은 경우는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가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과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과오나 과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간호사가 했어야 되는 것, 주의에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것을 주의 의무를 우리가 태만히 함으로써 대부분 오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간호사가 했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피해가 온 건데, 근데 요 과오라고 하는 것은, 즉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떤 업무든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직업인에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직업인의 우리가 전문 직업인의 요 전문 직업인의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주의 의무 우리가 태만을 우리가 과오다 부정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이런 전문인에 의해서 어떤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를 우리가 과오다 부정행위다라고 그러는 거고, 이 과오 부정행위는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객관적 또는 우리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의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전문인의 주의 의무 태만을 과오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법정에서 판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라는 것은 주의 의무 태만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형태의 주의 의무 태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 과실이라는 것은 꼭 전문 직업인에게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일반인에도 우리가 일반적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업에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럴 때를 우리가 주의 의무 태만인데, 요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이 됐다던가 입증이 되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과실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요건 같은데, 우리가 요 과오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법적으로 판단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전문 직업인에게서만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과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 즉 법적 판단 하에서 사용하는 용어면서 꼭 전문인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업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으시는데, 우리 교재는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과오라고 하는 것은, 과오는 특수한 형태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해야 되는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어렵게 설명했죠. 그죠? 결국 이 과오라는 것은 주의 의무 태만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형태, 우리가 요거는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형태 또는 우리가 전문 직업인의 주의 의무 태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과실이라는 것이 일반적 주의 의무 태만, 일반 직업에 다 적용하는 주의 의무 태만이고요. 간호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법적 판단하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그랬잖아요. 이 과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과실 중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과실을 우리가 업무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요 과실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과실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범죄적 과실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과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과실을 범죄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업무상 과실,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과실이다. 요거 업무상을 붙이면 되겠고요. 악의적으로 저질렀다면 우리가 범죄적 과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직업인이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을 주의 의무라고 그러는 거고, 요걸 태만이 했을 때를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의 의무 태만. 그 다음에 부정행위는 우리 교재는 뭐 과오하고 따로 나왔지만 과오하고 부정행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고도의 전문인의 주의무 태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정행위다, 과오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업무 또는 전문인이 주의무 태만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적 의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단적 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용어냐면, 여러분들 의료 현장에서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윤리 의무 중에 자율성의 원리를 보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환자 스스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리가 자율성의 원리인데, 이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 했을 때를 전단적 의료라고 해서 이것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유해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동의받지 않고 한 의료행위를 우리가 전단적 의료라고 합니다. 자율성을 위배한 상태에 우리가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고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 의외로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의료사고. 의료사고 중에서 간호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간호사고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의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거예요. 법을 위배해서 유해한 결과 발생했으면서 인과관계가 입증됐을 때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해서 이 불법행위를 했으면은 민형사상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하고 거의 비슷한데 주의무 태만이라는 게 있죠. 간호사가 했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태만히 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나타났고 인과관계가 있는 거를 주의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주의무는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무 태만이라는 것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것, 태만히 한 것을 주의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무 태만이 되려면 간호사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손해가 있고,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를 주의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무 태만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수한 형태, 전문 직업인의 주의무 태만을 과오다,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오나 부정행위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법적으로 판단받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알으시고, 우리가 법에서 만약에 객관적 법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판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과실이다라고 하는데, 과실은 우리가 전문 직업인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어떤 제대로 할 것을 하지 못했고 손해가 있고 입증이 됐으면, 객관적으로 판단받았으면 일반 직업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전문 직업인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실. 그래서 과오와 과실,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과실 중에서도 그 과실이 업무상,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을 했다. 업무상 과실이라고 그러는 거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과실이다. 그러면 앞에 범죄적 과실, 범죄적을 넣는 거죠. 여러분들 범죄적은 악의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과실에 비해서 더 그죠?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단적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 동의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전단적 의료를 했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적 용어, 요거 문제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 풀 때 관건이 되는 것이 요 불법행위, 과오, 과실, 요걸 구분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 특히 과오하고 과실이 요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간호 업무의 법적인 측면에서 본 간호 의무, 즉 간단하게 줄이자면 법적 의무인 거죠. 우리 간호사가 해야 되는 법적 의무. 여러분들 법적 의무라는 것은 법에 꼭 간호사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법적 의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간호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도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우리 교재에서는 모두 다 다루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주요 의무에 대한 것을 주요 의무, 우리 법적 의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무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자 관리 처치 의무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설명 동의 의무부터 봅니다. 설명 동의 의무. 우리가 그 의료 현장에서 의료행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돼 있어요. 요거를 설명 동의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가 법적 의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죠. 용어는 잘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적 의무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법적 의무 중에서도 주요 법적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요한 우리 간호사가 꼭 해야 되는 법적 의무 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이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요 설명 동의 의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설명 동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동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서는 사전 동의라는 게 있거든요.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 동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결정권, 즉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사전 동의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요 설명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전단적 의료행위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전단적 의료행위는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 설명 동의 의무는 전단적 의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 교재 보시면은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뭘 설명하도록 되냐면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그 다음에 위험성, 그 다음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설명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료 현장 같은 경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외도 있다는 거죠.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예외 이렇게 설명 동의 의무 예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설명해도 되냐면 전단적 의료가 우리가 정당화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의료행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의식은 없고 우리가 대신 결정해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여러분들 응급처치 상황에서 설명 동의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끔 응급처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 상황에서는 예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의 강제성을 띤 예방접종한다던가 격리한다던가 우리가 요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법으로 정해진 감염병 관리 이렇게 알아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이라는 게 있죠.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외될 수 있냐면 환자가 스스로 의사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럴 때도 예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설명하고 동의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도 예외시킬 수 있어요. 즉, 이 설명 동의 의무라는 것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율성을 포기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예외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밖에도 악영향을 우리가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예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을 수 있다. 예외가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가,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더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설명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다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요 설명 동의 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가 법적 근거는 뭐냐면 민법 683조가 우리의 법적 근거예요. 683조. 여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수임인의 보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수임인의 보고 의무라는 것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의료 현장에서는 설명 동의 받도록 돼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요 수임인의 보고 의무라는 것이 뭐냐면 임무를 받은 사람은, 위임받은 사람은 그 전말을 위임한 사람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 현장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자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환자 간호에 대한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호 현장에서 요 수임인은 누구냐? 간호사라는 거죠.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대해서 환자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간호 행위에 대해서, 의사로 보자면 의료 행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근거해서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에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요 설명 동의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사전 동의에, 이 설명 동의를 받기 위한 장치가 사전 동의라고 그랬죠. 사전 동의. 우리 사전 동의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요 사전 동의 조건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외부의 강요나 간섭이 없었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면 여기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을 것. 거기다가 사전 동의 받으려면은 우리가 동의에 관련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 이거는 동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전 동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 우리의 설명 동의 의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사전 동의라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설명 동의 의무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 다음에 설명 동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전 동의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 위배했을 때 전단적으로라고 할 수 있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뭐뭐뭐 들어간다. 예외도 있다더라는 거고요. 법적 근거는 수임인의 보고 의무에 근거하는 거고, 동의받을 때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동의 의무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법적 의무, 주의 의무 보도록 하죠. 주의 의무. 우리 앞에서도 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주의 의무 테마 많이 나왔었죠. 간호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의 의무 테마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도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의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의무라는 것은 했어야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는 의무를 주의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요 주의 의무 옆에다가 우리 법적 근거. 요 주의 의무의 법적 근거는 뭐에 근거하냐면 민법의 681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681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우리가 수임인의 선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수임인의 선관 의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에 관한 업무를 우리가 간호사에게 위임한 걸로 본다 그랬죠. 법으로는. 그래서 여기서의 수임인은 간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호 업무를 환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수임인은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인 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하는 의무를 수임인의 선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민법 681조 수임인의 선관 의무에 근거해서 간호사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로서 주의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 의무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주의 의무는 사전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요 주의 의무는 사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간호하는 현장에서 그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의 손해가 있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가리는 건데요. 우리가 손해가 있을 때만 가립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하지 않았어도 환자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다면 이 주의 의무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의무는 사후에 주의 의무를 다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주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견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결과 예견 의무. 그 다음에 결과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회피 의무라는 게 있어요. 회피 의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이 됩니다. 결과 예견 의무라는 것은 간호사가 사전에 우리가 요 예견 의무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손해가 올 거다. 미리 예견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했어야 되는 의무를 예견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예견 의무가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법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발생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일반 간호사가 다 알고 있는 의무라면 요거 예견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간호사가 잘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간호사가 그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주의 예견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았다. 요거 예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견 의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 꼭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견 의무를 다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 예견 의무를 볼 거다. 것. 그 다음에 주의 의무는 예견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피 의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견 의무를 다 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했는데 왜 피치 못하게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유해한 결과에 대해서 회피시켜야 되는 책임이 또한 부과된다는 거죠. 이거를 결과 회피 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로 들자면은 페니실린 주사 줄 때 페니실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쇼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견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주기 전에 스킨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민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예견 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킨 테스트를 했더라도 우리가 아주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드물게 발생하지만 우리가 스킨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보인 대상자도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 예견 의무를 다 했다 할지라도 유해한 결과 쇼크가 발생됐다면 빨리 보고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 유해한 결과를 회피시킬 수 있는 의무를 다 해줬어야 되는데 요 회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의무 태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무는 예견 의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해한 결과를 회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을 다 했는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중으로 구성된다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견 의무,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출제 빈도 아주 높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네 번째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확인 의무라는 게 있죠. 확인 의무. 여러분들 요 확인 의무라는 것은 간호 업무에 관해서는 간호사가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의무라는 것이 사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해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간호사로서 예견을 다 했는가 회피를 다 했는가 이거를 따지게 된다면 확인 의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무예요. 사전에 간호사로서 했어야 되는 일을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의무의 내용이 간호보조의 행위라던가
여러분들 간호보조위원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할지라도 최종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약품을 사용할 때 약품도 확인해야 되고 환자도 확인하고 뭐 물품 같은 것도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 약품이나 물품이나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인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확인 의무는 우리가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의무예요. 간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약품, 물품, 뭐 시설, 기구 이런 것들이 안전한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확인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요 확인 의무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어떤 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후에는 요 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주의 의무를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혈할 때 혈액형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혈했다. 이런 경우 확인해야 되는 의무는 확인 의무지만 확인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후에 간호사에게 법적 의무를 물을 때는 이 주의 의무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무를 묻게 될 거다. 그래서 사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주의 의무, 사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5번째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비밀 유지라는 게 있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비밀 유지 의무. 여러분들 비밀 유지 의무의 법적 근거는 형법입니다. 형법 317조에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취득한 타인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누설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환자 간호할 때 취득한 비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비밀 유지 의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비밀 유지 의무는 우리가 왜 법으로 두게 된 거냐면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것을 두게 됐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비밀 누설죄 만약에 비밀 유지 의무 성격이 뭐냐면 요 비밀 누설 죄가 성립될 때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의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고의는 알면서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설했다면 비밀 누설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없었어도 이미 우리가 이 조항은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알면서 누설했다면 비밀 누설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주의 의무를 나중에 묻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비밀 유지 의무가 갖고 있는 성격은 좀 다르죠. 환자에게 뚜렷한 객관적인 피해가 없었어도 비밀이라는 것이 누설됐다면 알면서 누설됐다면 비밀 누설 죄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우리 예외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의료 현장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그래도 되는 거고, 본인이 사생활을 포기했을 때, 이럴 때 예외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에 명시돼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될 수 있어요. 거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정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에 뭐 주소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알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보건소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법령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당한 업무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업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정당한 업무 행위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직장 검진을 했더니 결핵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결핵 환자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에 소독 조치를 한다던가 어떤
업무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시킨다더라는 것. 그러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가 법적 장치로는 재판상 우리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언을 때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요. 환자에 관한 기록도 딱 제한적으로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환자라던가 본인이 원할 때는 제시하는데 제3자가 원할 때는 열람이나 제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거기 동그라미 6번째, 6번째 의료법규상. 여러분들 간호 업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 의료법인 거죠. 의료법. 여러분들 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5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인 5종 중에 간호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간호사의 의료인의 하나인 간호사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 있냐면 교재 보시면은 의료인 중에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렇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 요양방법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호 업무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은 일정 기간 항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호 기록은 법으로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밖에도 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의무로는 의료인 거부 금지가 있어요. 어떨 때 거부 금지가 되냐면 진료나 조사를 요구할 때 우리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거부, 금지에 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8시간 이상 반드시 법으로 보수교육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그 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용어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주요 의무까지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의무, 설명동의 주요 의무, 확인, 비밀유지, 의료법에 명시되는 의무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